자, 오늘의 주제는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백투더 베이직이란 액초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스테이지 마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이제 이 스테이지 마술은 보통 무대에서 한다고 해서 스테이지 마술이에요. 소수의 인원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서가 아닌 조금 멀리에서도 할 수 있는 마술을 우리가 스테이지 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 마술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 중에 하나는 비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스테이지 도구가 굉장히 값어치가 많이 나갑니다. 링 마술. 작은 링은 한 2만원, 3만원 하죠? 큰 거 링으로 넘어가면은 진짜 10몇만 원으로 가요. 이게 진짜 비싸.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지 마술은 프로 마술사들만 하는 장르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취미로 무대 마술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내가 프로가 되고 싶고, 프로 마술사를 하고 싶고, 내가 대회에 나가고 싶고, 뭔가 그런 분들이 조금 스테이지 마술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지랑 클로즈업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지는 비싸고 클로즈업은 싸다고 얘기를 하고요. 스테이지는 프로 마술사들이 하는 거고 클로즈업은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비교 기준은 아닌 게 정확히 여기에 반대되는 예시가 있거든요. 우선 준표님은 프로이지만 클로즈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면은 취미로 스테이지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누구냐? 마술 동아리들입니다. 마술 동아리들이 취미로 스테이지를 할 수 있는 참 좋은 환경인 것 같거든요. 게다가 비싸다는 단점도 어느 정도로 상쇄되는 게 도구가 다 있거든, 동방에. 스테이지 마술 도구가 비싸긴 한데 회비 모아가지고 그걸로 도구 사서 이번만 쓰고 버리는 게 또 아니잖아. 동방에 쟁겨놨다가 내년에 오면 또 후배들한테 막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다. 특히나 그래서 이번 영상은 마술 동아리 분들에게는 특히나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무대 마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번 리뷰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매니퓰레이션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장르의 스테이지입니다. 매니퓰레이션 할 때 여러분들 전자동 무슨 도구가 필요하다?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있긴 해. 내가 이렇게 말하고도 있기는 합니다. 내가 매니퓰레이션 액트를 진짜 좀 더 완벽하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뭐 실크 투 볼 막 그런 거 아니면은 있겠지. 근데 초기 비용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왜? 카드 매니퓰레이션 준비 뭐가 있을까요? 카드 한 벌이면 되죠, 여러분들. 아닙니까? 공 매니퓰레이션 하고 싶어요? 공은 비싸긴 합니다. 공은 비싸더라. 9만원 하더라, 루카스 볼 제대로 살려면은. 내가 딤블로 매니퓰레이션을 하고 싶어요. 그럼 딤블 이거 딤블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매니퓰레이션 여러분 쌉니다. 대신에 어렵죠.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무대 마술들은 도구를 비싼 걸 사가지고 이제 뭐 연습하고 대사 대본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매니퓰레이션은 손기술! 손기술! 이제 이런 장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고, 우리나라가 특히나 매니퓰레이션 강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마술에 대한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매니퓰레이션을 진짜 잘하는 나라입니다. 거의 매번 매니퓰레이션 장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우승자가 나왔어요. 아나리 마술사님이 2018년도 피즘에서 우승하셨고, 유호진 마술사님이 12년도 피즘에서 우승하셨고, 여기에는 못 적었지만 한설이 마술사님이 2009년도 피즘에서 우승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이은결 일루셔니스트님이 마술사로 활동하셨을 때 역시 매니퓰레이션의 느낌으로 우승하신 거잖아요. 최근에도 2022년 피즘에서 역시 박준우 마술사님이 또 매니퓰레이션 액트로 우승하셨고, 2등 하신 최혜찬 마술사님, 에덴 역시 매니퓰레이션이었죠. 우리나라는 진짜 매니퓰레이션 강국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나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루카스입니다. 내가 맨 처음에 이기성 마술사님을 이름밖에 모르던 시절에는 저분은 내가 영상으로도 많이 본 적이 없고 얼마나 막 대단한 사람인지 난 잘 몰랐어, 솔직히. 근데 나중에 공연을 본 일이 막 있었거든요. 문엔트리에서도 공연하시고 뭐 다른 데서도 공연하시고,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레전드다. 와, 이 사람 레전드다.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특히나 대단한 게, 다른 아까 말씀드린 유호진 마술사님이나 뭐 아나리 마술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연을 메인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이분은 쇼 디자인, 문엔트리, 동아보건대 마술학과, 뭐 지금은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후대를 양성하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근데 내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은, 블로그 글을 보다가 이런 걸 봤어. 2018년도 쇼 디자인의 그거거든요. 마술학원 쇼 디자인 루카스 A 클래스 3기 졸업 공연이죠.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 얼굴들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이름을 보면은 박준우 마술사님 계시고요. 2018년에 학생이었지만 4년 후에는 우승했다. 세계대회 우승했다. 그리고 요 아래 가면은 최찬 마술사님, 에덴 여기 있죠 지금. 2012년도 우승자 1, 2등 2명이 루카스에게 배웠다. 이것만으로 저는 루카스 마술사님의 그 위치가 충분히 드러나는 게시글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사람인 것 같아 이분이. 우승자를 길러낸 분이야. 우승자를 둘을 동시에 길러내셨어 진짜. 한 나라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천재 한 명이 아니라 그 천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제 루카스 마술사님이 그런 역할을 한국 마술계에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렉처 DVD도 굉장히 많이 내셨죠. 아티스트 시리즈라고 이걸 부르는데, 아티스트 시스템, 아티스트 비주얼, 아티스트 클래식,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아티스트 리마스터. 저는 이거 되게 예전에 산 건데 스테이지 할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루카스 마술사님 퍼포먼스 보려고 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루카스 마술사님의 이번 렉처 Back to the Basic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철저하게 카드 매니퓰레이션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강의예요. 이미 매니퓰레이션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기초, 아예 나는 카드 매니퓰레이션을 처음 해본다, 카드 자체를 처음 만져본다, 내가 마술하려고 카드를 만져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작된 렉처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Back to the Basic,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 보자 라는 느낌의 렉처이고요. 바로 그냥 그 구성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자세와 스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무대에 서는 방법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배워야 하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마술 동아리를 하면서 모든 마술 동아리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자세만 제대로 되어 있어도 얘가 뭐 하는 것 같거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마술 동아리 기준 공연 시작하기 전부터 얘는 마술을 잘하겠다, 얘는 마술을 못하겠다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 이유가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냐 안 되냐거든. 근데 그거를 먼저 짚어주고 넘어가십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서세요가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총 7개의 루틴을 통해 카드 매니퓰레이션을 알려주시는데요. 1카드 루틴이 2개, 2카드 루틴이 2개, 5카드 루틴이 3개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난이도도 1카드 루틴은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잘 안 되지만 이런 거 이제 원카드 루틴에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카드를 다루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알려주시고, 그거를 가져다가 뒤로 이제 2카드나 5카드로 갈수록 기술들, 프로덕션이라든지 뭐 베니시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초 기술부터 어려운 기술까지 차근차근 구성으로 잘 루틴이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7개의 루틴을 다 모아서 종합 루틴으로 한데 모아서 마술을 하는 거를 또 알려주세요. 이게 아무래도 각각 구성품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알려줘도 얘네들을 어떻게 합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느낌이 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너스 루틴으로 한 1분 남짓하는, 1분도 안 됐던 것 같은데 되게 짧은 루틴 하나 또 이제 얘기해 주십니다. 또 이제 정말 마지막에는 인터뷰가 30분짜리가 있는데, 매니퓰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에게 루카스 마술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매니퓰레이션은 정말로 거리 제한이 있느냐?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가까이서 하면은 이게 다 어디가 보이고 그러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은 그게 연습 부족이 아니라 진짜로 거리가 그 구조상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 인터뷰까지도 잊지 말고 챙겨보시면 좋겠죠? 졸로 광고 같네 세상에. 야 너무 광고 같은데?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의 특징입니다. 이 강의는 루틴을 베이스로 알려주는 강의예요. 제가 예전에 동아리에서 동아리 선배님들이 자 우리 동아리에 대대로 내려오는 렉처다 하고 보여줬던 게, 내 기억이 맞으면은 제프 맥브라이드의 The Art of Card Manipulation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어렵기도 어려운 건데 기술 단위로 알려주더라고 강의를. 기술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아무래도 그 기술을 다 마스터해야 내가 뭔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을 거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이 렉처만의 특징은 아니라 그냥 요즘 렉처 흐름의 대세인 느낌인데, 루틴을 위해 기술을 설명하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기술 설명도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연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까지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주시죠.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또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루틴 단위로 보는 게, 이것도 동아리 얘기예요. 동아리 입장에서는 루틴이 일단 있어야 그거를 내가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거든. 매니아들은 기술 연습하라 하면은 하지. 그냥 매니아들은 기술 연습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동아리는 달라요. 동아리는 루틴으로 내가 이거를 연습해서 공연에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연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루틴 위주로 된 렉처가 훨씬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백투더 베이직이 참 마음에 들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백팜이면은 백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이런 부분이고,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도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뭐 여러 장 백팜하는 것도 미리 연습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또한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편견을 좀 깬 부분이, 저는 카드 매니퓰레이션은 진짜 그냥 손기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매니퓰레이션이 뭐야? 손에 카드를 숨겨놓고 그걸 어떻게 뽑아내느냐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 모양으로 뽑을 건지 이 모양으로 뽑을 건지 모양만 달라지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루카스 마술사님은 단순히 기술을 수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래서 이 액트의 이 장면에서는 이런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지금 카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투명해지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클로즈업이든 스테이지든 무관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스테이지에서 이게 더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클로즈업은 그거를 말로 설명해요. 제가 지금부터 카드 한 벌을 가지고 왔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한 장을 보고 생각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그 카드를 맞춰볼 거예요. 말로 다 설명을 하잖아요. 스테이지는 그거를 설명하지 않고 연기를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클로즈업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잘 몰랐어요. 스테이지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이번에 백투더 베이직을 보면서 루카스 마술사님이 기술 하나 역시 이게 투명해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연기나 핸들링도 조금씩 바뀐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굉장히 새로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클로즈업 할 때도 말없이 연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 음악을 깔고 한다든지. 그럴 때 스테이지 렉처에서 배운 말이지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의 기술에 대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벗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피벗이 뭐냐면은 카드를 손에 숨긴 상태에서 앞면 보여주고 뒷면 보여주고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뭐 이거를 뭐 카드를 들고 피벗을 하는 기술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매니퓰레이션에 대한 고정관념이랑 정반대였던 거야. 하나의 기술을 어떻게 하면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백투더 베이직에 실려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먼저 프론트 베니시는 카드 한 장을 없애는 거고요. 백팜이랑 피벗은, 백팜, 피벗, 이거는 유명하니까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 뭔 느낌인지 알죠? 그리고 트윌링 프로덕션, 카드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요요요요요요요요 이거 있죠? 저 연습 안 해가지고 못해요. 이거 못한다. 그리고 카드 팬 펼치는 거, 그리고 텐카이 팜, 퍼펙트 프로덕션, 그리고 마지막에 카드 스타까지 대표적인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기술들의 특징이 아무리 많아야 5장입니다. 5장으로 하는 기술이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이 렉처에서 웬만하면은 한 장, 2장, 아까 말했듯이 1카드 루틴이나 2카드 루틴이 좀 메인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매니퓰레이션 덱을 사서 여기에 뭐 10장씩 백팜 해놓고 프로덕션 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여기에 또 이것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손 크기에 제한이 있나요? 내가 손이 좀 작은데 이 기술들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 중에 일단 손의 면적을 필요로 하는 이런 팜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팜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려주는 팜을 많이 씁니다. 달라붙는 게 아닌 가리는 팜을 사용한다는 거. 장수도 아무리 많아야 5장이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술들의 난이도를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수행하는 것만으로 따졌을 때는 적어도 클로즈업에서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기술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클로즈업을 하는 느낌이랑은 물론 다르긴 해요. 에이스 프로덕션, 샷, 약간 이런 거랑 살짝 느낌이 비슷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중에 아니요, 저는 클로즈업 마술사라 저는 스테이지에 관심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위해 잠깐 딴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마술사들은 스테이지랑 클로즈업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있었던 유일한 차이는 무대에서 내가 마술을 하냐 아니면은 가까이 있을 때 마술을 하냐 그 차이밖에 없었던 거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술의 장르가 생기기 시작한 거는 대회가 생기고 이제 피즘 세계 마술 대회 이런 게 생기면서 아무래도 무대에서 카드맨이 하는 사람이랑 애니카드에 애니넘버 하는 사람이랑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마술 대회에서 수상을 좀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뭔가 장르라는 게 나눠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애초에 스테이지 마술사, 클로즈업 마술사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술사라고 가정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무대에서는 이렇게 막 카드 뽑아내다가 가까이에서는 못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현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저기서는 되고 여기서는 안 되는 걸까? 왜 거리가 중요한 걸까? 왜 나한테 지금 가까이 있을 때는 그 마술을 못하는 걸까? 우리는 알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비마술인들은 모르는 거죠. 반대로도 이건 성립하죠. 가까이에서는 마술을 잘해 얘가. 내가 사석에서 만나서 보니까 얘가 막 카드 찾고 올라오고 막 난리를 쳐. 그래서 내가 어디 야 너 마술을 아주 잘하는구나. 우리 회사 연말 송년회가 있는데 거기 와서 한번 공연해보지 않겠느냐. 아니요 저는 가까이서 하는 것밖에 못해가지고 못하겠는데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취미로 나는 카드 마술이 좋아 동전 마술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카드 마술을 좋아하시면 카드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프로 마술사가 될 거야, 나는 마술로 밥을 벌어먹고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클로즈업 스테이지 구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카드 매니퓰레이션으로 좀 더 좁혀서 들어오면은 어찌됐든 이 카드라는 거를 다루는 장르잖아. 물론 다루는 방법도 다르고 그 방식도 좀 다르고 기술의 구조도 좀 다르고 마술의 현상도 조금씩 다르고 하지만 어찌됐든 같은 카드를 다루는 장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테이지 카드 매니퓰레이션을 공부해서 이 기술을 가져다가 클로즈업에서 써먹을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알레그로, 도기문 마술사님의 에이스 프로덕션 중에 하나인 알레그로가 있는 거지. 무대에서 쓰이는 기술을 갖다가 클로즈업으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취미로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프로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 가끔 나한테 DM 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마술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스테이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현실적인 얘기로 드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 마술사로서의 수요는 무대일 가능성이 커요. 50명, 100명, 200명 앞에서 할 수 있는 마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매니퓰레이션은 하셔야 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백투더 베이직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카드 매니퓰레이션을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백투더 베이직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백투더 베이직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냥 매니퓰레이션 장르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해보고 싶어. 아티스트 리마스터를 한번 구매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카드 매니도 하고 싶고 공 매니도 하고 싶고 여기 보면은 그것도 있거든요. 딤블도 하고 싶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막 있단 말이야. 내가 그냥 매니퓰레이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아티스트 리마스터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비추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미 내가 카드 매니퓰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습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더 어렵고 현란한 손기술을 뭔가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에덴님 거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에덴님 거 렉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구매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기술이 막 배우고 싶으시면은 이제 에덴님 거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좀 이미 해보신 분들 역시도 백투더 베이직 한번 사서 볼만한 가치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알게 될 수도 있잖아, 이 강의를 보면서.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백투더 베이직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마술 동아리 얘기를 먼저 했었잖아요. 특히 우리 동아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동아리가 무대 마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동아리에. 내가 입학했을 때 선배님들도 카드 매니퓰레이션을 못했어. 내가 아는 선배님들 중에 마지막으로 카드 매니퓰레이션 하신 선배님이 06학번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명맥이 끊긴 거지. 그런데 마술 동아리들 입장에서는 무대 마술 렉처가 되게 귀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카드 매니퓰레이션 기초부터 다져주는 이런 렉처 정말 마술 동아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거든. 우리 동아리원이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있으면은 사서 연습하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동아리 회비가 다 떨어져서 우리가 35,000원을 못 내겠다.
그럼 내가 사줄게. 우리 동아리 얘들아, 이거 사서 연습해라. 공연에 올려라. 그리고 무대 마술 사라진 계보를 이어가야 한다. 마술 동아리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었던 렉처였고요. 앞으로도 이게 시리즈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어떻게 클로즈업 하시는 분들을 위한 리뷰 영상은 아니고요. 솔직히 이번에는 그냥 마술을 좀 진지하게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그런 렉처였어요. 다음 작품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자, 어쨌든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마술 강의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